서로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함께 열어갈 미래는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이기를 누구나 소망합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 속에서만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걸 알기에 기회가 닿을 때마다 환경에 대해 배우고 실천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는데요. 미래 세대가 발 딛고 나아갈 지구를 푸르게 지키기 위한 길잡이가 되어줄 다양한 환경교육의 현장을 찾아갑니다. 천안시 광덕산 자락. 이곳에는 푸른 숲과 수많은 생물을 이웃하며 자리한 환경교육센터가 있습니다. 환경교육의 절박함을 느낀 천안아산 환경운동연합이 주도하고 500여 명의 시민들이 힘을 모아 2009년 문을 연 곳인데요. 환경이 왜 소중한지, 우리가 직면한 환경 문제가 무엇인지, 또 해결 방법은 무엇이고 어떻게 실천할지를 풀어놓고 고민하는 환경교육의 산실입니다. 싱그러운 봄날 아침, 광덕산 환경교육센터는 아이들의 지적이므로 활기가 넘칩니다. 환경부에서 지정한 전국에서 몇 안 되는 유아 환경교육관인 이곳에서는 10년째 아이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환경교육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환경이라는 게 자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거고요. 주변과 그 자신이 소통하는 게 환경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환경을 잘 보살피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도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중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선생님이랑 강당에 들어갈 건데요. 강당에 선생님이 네모난 방석 깔아놨어. 들어가서 차례대로 앉으면 되는데 아직. 자, 톡톡톡 들어가세요. 사뿐사뿐. 자, 우리 예쁜 손.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기 광덕산에는 호두나무가 엄청 많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호두 선생님. 오늘 이건 선생님이랑 호두 선생님이랑 재미있게 활동해보자. 네. 먼저 실내 교육관에서 기초교육부터 진행을 하는데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재미있는 동식물 이야기로 자연에 대한 호기심을 높이고 이들이 모두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야 할 소중한 생명들임을 알려줍니다. 아이들에게 환경교육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 놀이와 연결시켜 놀며 노래하는 속에 환경 이야기가 즐겁게 녹아들도록 만들어줍니다. 네, 유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 환경에 대해서 잘 알고 관심을 가지면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기 좋은 세상이 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센터 안에서 교육을 마친 아이들이 잔디 위로 달려나와 숲속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유아들의 환경교육에 있어서는 환경 감수성을 길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 친구가 살짝 비벼서 아이들은 숲속에서 살을 부비고 놀면서 자연과 친구가 되고 스스로가 자연의 일부임을 알아갑니다. 여기에 대나무 애기도 있다. 대나무 애기 죽순이라는 애기야. 살짝 만져보고 올라오세요. 여린 죽순을 조심스럽게 만져보고 흙냄새를 맡으며 산을 오르내리고 싱그러운 나무들과 어울려 뛰고 놀며 호흡하다 보면 아이들은 어느새 자연과 하나가 되는데요. 자연 속에서의 이런 행복한 경험은 추억이 되고 배움이 될 겁니다. 시원하고 나무들도 많이 있어서 재미있었어요. 손톱에 노란색 칠하고 있어요. 친구들이랑 이렇게 해보니까 어때요? 느낌 좋아요.
저희들이 자기 환경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겪었던 상황이 커서도 우리의 추억으로 남게 되는데 우리 친구들은 지금 자기가 살아가는 상황이 아파트거든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어른이 돼서도 아파트가 자기의 환경이 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렸을 적을 생각하면 자연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연 속에서 이 자연이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되게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게 생태 체험, 자연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이 소중하다 애써 말해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조그만 무릉덩이 하나가 훌륭한 환경교육의 장이 돼줄 테니 그저 아이들이 체험하도록 두고 스스로 넉넉한 자연의 품을 느끼도록 하면 됩니다. 올챙이 찾고 있어요. 손가락으로 보니까 어때요? 거 주는 거야. 귀여워요. 여러 생물들을 보고 만지면서 자연과 교감하고 공감 능력을 키우다 보면 생명에 대한 존중감은 저절로 커지게 되겠죠. 유아기 아이들의 환경교육은 그것으로 성공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마스크도 쓰고 굉장히 피로감에 많이 지쳐 있거든요. 그래서 교실이 이 자연으로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처음에 시도를 했어요. 아이들이 답답한 환경에서 교실이 자연으로 나와서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마음껏 나무와 벌레와 새와 또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같이 노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격이 자연을 닮아가는 좀 부드러워지고 자연스러워지고 자기의 내면의 정서를 잘 드러내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자연을 닮아 한층 더 맑아진 아이들 모습을 보니 체험을 통한 환경교육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싱그럽게 제잘되던 아이들이 떠난 오후, 광덕산 환경교육센터에는 환경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는 환경활동가들의 걸음이 모였습니다. 활동가들은 정기적으로 이곳에 모여 시기에 맞는 환경활동의 방향을 고민하고 환경 정책이나 환경 문제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나눕니다. 가르치려 하는 것보다 나부터 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환경교육. 그 실천에 앞장선 이들의 노력은 꾸준하면서 깊이 있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환경 교육 또는 환경 운동을 하면서 서로 간에 이제 좀 공유가 필요한 이런 환경적 가치 또 철학 또는 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가 이제 공유할 이런 주제들에 대한 필요성들이 좀 제기되어서 오늘 두 번째로 모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광덕산 환경교육센터 2층에는 두더지 방앗간이라는 이름의 색다른 교육장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쌀과 콩을 가루내 떡을 만드는 것처럼 재활용이 안 되는 작은 플라스틱을 모으고 빻아 디자인과 활용도를 높인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체험하는 곳입니다. 교육의 시작은 버려진 병뚜껑이 키링이나 칫솔꽂이로 변모하기 전 플라스틱 제품이 처음 만들어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나라의 원유가 와. 원유를 추출을 해. 경유, 휘발유, 등유, 해서 그 다음에 찌꺼기가 나와요. 그 찌꺼기를 우리는 이런 걸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거야. 오늘 교육은 가족 단위의 참가자들이 대상입니다. 플라스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무렇게나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부터 알아보고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도 배워봅니다. 아이들의 요구와 엄마들의 필요성이 맞닿아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크면서 지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북극곰이 아프대, 먹을 것이 없대, 살 곳이 없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저도 아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냥 무심코 버리는 그 플라스틱 뚜껑들이 그런 것도 다 재활용이 돼가지고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만들어주니까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플라스틱 방앗간이 돌아가는 과정은 통유리 바깥에서 보는 간접 체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플라스틱을 분쇄하고 녹이고 압착하는 다소 위험한 기계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을 우선한 체험 방식을 택했다고 하는데요. 병뚜껑에 다양한 색깔이 녹아들어 예쁜 치약자기가 되는 과정. 쓰레기가 디자인 제품으로 재탄생하는 자원순환 과정이 가족교육에 참가한 이들 눈에는 그저 신기하게만 보입니다. 가족들이 오면 이제 나이에 구분 없이 통합으로 환경교육을 하는데 유치원생부터 어른들까지 오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환경이라면 어렵게 생각하시는 거를 쉽게 여기 오셔갖고 접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 나들이 대신 환경교육을 선택한 가족들. 환경에 대한 이들의 관심과 노력이 지루함 속에 수그러들지 않도록 광덕산 환경교육센터에서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가족 대상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연 속에서의 생태 체험이 가장 인기가 높습니다. 재밌어요, 생각보다. 지루할 줄 알았는데 PPT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체험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되게 좀 많이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나 하나쯤이야 뭐 이런 생각을 버리고 정말 저부터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을 노력을 해야겠구나, 지켜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또 재활용 같은 거 이런 쓰레기들이 어떻게 방치가 되고 있는지를 알게 되니까 함부로 쓰면 안 되겠다. 일단 마음은 먹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게 또 실천으로 이어지려면 조금 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오면은 플라스틱 방앗간을 조금 줄이고 밖에서 하는 거를 시간을 늘려줄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친구 인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인사. 감사합니다. 환경은 어렵지 않아요. 내 주위를 조금만 살펴보면은 알 수 있는데 환경 자체를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내 주위에 있는 아담못해 병뚜껑 하나라도 이거를 어떻게 버려야 될지, 왜 버려야 될지 그거 조금만 생각하다 보면 그게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센터에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쉽게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이해가 빠른 방법, 그런 거를 교육을 하는 거죠. 환경교육이 센터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찾아가는 환경교육이 있는 날, 논산에 위치한 연무여자중학교를 찾았습니다. 환경 프로젝트 수업이 있는 날이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교생이 환경교육에 참여하는데요. 각 학급마다 다른 환경 전문 강사가 배정돼 학년별 다른 주제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곳은 탄소중립 중점학교로 선정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환경교육이 가능해졌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탄소 중립에 대해 딱히 생각이 없었는데 학교도 학교다 보니 이제 자주 하게 되니까 조금씩 관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좀 환경교육을 하기에는 이렇게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좀 열악한 상황이에요. 사회환경 교육 쪽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거나 이런 정책적인 지원 같은 거, 그리고 학생들이 인식이 아무래도 생활환경 교육에 좀 초점이 맞춰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인식 개선이 되면 좀 더 수월하게 환경교육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탄소중립 중점학교는 전국에 모두 5곳. 연무여자중학교에서는 정부기관의 관리 속에 지난 3월부터 환경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모두 15번의 교육을 할 예정인데요. 학년별로 주제는 다르지만 학생들 스스로가 환경 문제를 발견하고 토론하며 답을 찾아가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저희 학교에서 에너지 낭비되는 부분 찾아서 보고서 작성하고 있었어요. 탄소 중립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에너지 절약 방법이나 그런 것도 많이 알게 돼서 실천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탄소 중립을 현실화해야만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아이들이 책으로만 배웠다면 내일이 아니다 외면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직접 모니터링하고 토론하는 교육 속에서 환경 문제를 자신의 몫으로 받아 안습니다. 탄소 중립에 대해서 친구들이 많은 곳에서 여러 가지 교육들을 받다가 보니까 주입식의 교육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집중도도 떨어지고 어려움이 좀 있긴 한데, 이런 토론 시간 같은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훨씬 더 서로의 각자의 의견들을 갖다가 또 자기들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훨씬 더 수업 참여도는 높은 것 같습니다. 연무여자중학교가 탄소중립 중점학교로 선정될 수 있었던 건 학교 여건에 맞는 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습 공동체를 통해 아이들이 실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왔던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 환경교육이 필수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환경교육을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은 아니고요. 하지만 환경교육을 통해서 분명히 지금보다 많이 나아지는 이런 선택과 결정, 그리고 실천을 통해서 분명히 미래 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머드컵 하나 사면은 어때요? 자기 머드컵 하나 사면은 평생 쓸 수 있어요. 내가 먹고도 깨끗이 씻어서 내가 먹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놓을 수 있지만, 먹고도 아이고 이거 어디다 버리지? 지금 모든 것이 다 매장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땅속에 다 묻어요. 학교에서 배워야 할 필수 교과 중 환경을 빼놓을 수 없는 시대. 전문가들은 주제를 정해 아이들이 문제와 해결점을 스스로 찾아가도록 하는 프로젝트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학생들이 환경교육의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는 하고 있는데, 사실 아이들이 참여를 시키는 분이나 참여하는 아이들이나 어떤 목적의식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갔다가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변에서의 환경 문제를 자기 스스로가 발견하고, 그 발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그것이 문제인지 아닌지부터가 서로 의견 합의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자기에게 문제인 것이 타인에게 문제가 아니거나, 혹은 자기에게 정말로 별거 아닌 것 같은 문제도 누군가는 굉장히 큰 문제였다는 걸 알아가는 과정,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과정 안에서 실제 환경 문제를 찾아내고 그것을 일상에서 자기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실제적으로 환경 문제를 앞으로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힘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프로젝트 수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1일 광덕산 환경교육센터에서는 아주 특별한 환경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자, 우리가 뭐 신기 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 먼저 뭐를 신고 우리가 밥을 먹는다는 거는 환경을 최고로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야. 조금 있으면 6월 말 7월 되면 장마가 와요. 그럴 때 장마 때 그 논이 우리나라의 홍수를 예방해줘요. 논에서는 어마어마한 생물들이 많이 살아요. 그 생물들이 벼가 크면서 토지를 정화시켜줘요. 우리가 이제 밥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심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모내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왜 모내기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세요. 그리고 논을 와서 그냥 뭐 심기 체험, 단순한 체험을 한다는 거는 그건 우리 환경교육 쪽으로서는 조금 지향하는 거고, 그 모내기를 통해서 우리 논의 중요성, 쌀의 중요성, 그거를 우리 이제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열린다는 모심기 체험 교육이 있는 날. 센터 옆 작은 논에 모를 심기 위해 천안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참가한 가족들이 일상의 모습을 뒤로하고 일꾼으로 나섰는데요. 말끔한 신발을 벗고 흙탕물에 맨발을 담그는 것부터가 생소한 경험입니다. 아무래도 요즘 아이들은 쌀이 그냥 마트에서 사면 되는 건 줄 알잖아요. 뭐 배운다고 해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논에서 나는 거지라고 정도는 알고 있겠죠. 벼가 자라는 거겠지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직접 해보면 이게 얼마나 고된 일인지, 그리고 이 일이 왜 정부 지원이 필요한지까지도 실감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꼭 필요한 체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도 지금도 모내기는 식량을 얻기 위한 중요한 노동이지만 요즘은 기계로 모를 심는 것이 대부분이라 논에 발을 담그고 손 모내기를 하는 풍경은 보기가 힘든데요. 지금은 가족 단위로 참여해 모심기를 경험하는 것이 특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아이의 서툰 몸짓에 신중함이 담기고 방법을 하나둘 익혀가면서 텅 비었던 눈은 조금씩 초록빛깔로 채워집니다. 자, 뒤로 한 걸음 갈게요. 훅 만져봐도 돼. 자, 그렇죠. 뿌리를 잡아주세요. 친구, 뿌리. 그 여기 빙 됐다가. 환경 강사의 설명을 통해 한 포기의 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운 아이들은 자신이 심은 모가 땅속에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모를 심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체험이라 노동이나 교육이라는 생각보다는 놀이의 느낌이 크다는데요. 저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같이 했었죠. 그러니까 옛날 생각 다시 되살아나면서 열심히 재미있게 아이랑 놀았네요. 바닥이 미끌미끌하고 정말 좋았었어요. 개구리도 잡고 이랬어요. 고동 2개 잡았는데 2개 풀어줬어요. 고사리 손을 빌려 2시간 동안 모심기를 한 결과입니다. 모내기 체험 교육에서는 얼마나 빨리 많이 했냐가 아니라 얼마나 다양한 것을 감각하고 느꼈느냐가 중요합니다. 논에 발을 담그고 모와 함께 논에서 커갈 생물들을 직접 만져보면서 아이들의 환경 감수성은 한 뼘 더 커졌겠죠. 저희가 보통 체험을 하게 되면 자기 전에 오늘 기분이 어땠고 어떻게 했던 게 좋았고 이런 걸 좀 얘기하면서 잠을 들거든요. 아마도 오늘 되게 색다른 경험이라고 하고 이런 개구리도 봤다 이렇게 막 저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즐겁게 여기 할 것 같아요. 네네. 저도 마찬가지로 자연의 소중함이라든지 오늘 그 선생님들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모내기로 인해서 쌀을 먹는 것만으로도 자연을 생각하는 거라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힘들게 허리를 숙여 모를 심으며 사람들은 자연 앞에서 겸손히 낮아짐을 배웁니다. 마음을 담고 노력을 기울여야만 자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자연의 소중함을 땀으로 알아가는 과정이 환경교육이라는 걸 모내기 체험을 통해 배웁니다. 가족 단위로 하면은 우리가 집에서 아기들한테 밥을 먹일 때 잘 안 먹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그러면 가족 단위로 와서 모심기를 하고 이 모심기를 통해서 쌀이 생산이 되고 그다음에 밥이 되고 그 역할을 아이들이 직접 체험을 해서 내가 오늘 모심기를 했으니까 오늘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체험을 해야만이 이 중요성을 알고 있어요, 애들이. 그래서 애들이 그냥 이론으로만 학교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직접 와서 힘들지만은 한 번이라도 뭐를 한번 심어보면은 밥을 먹을 때 쌀의 중요성, 그 다음에 환경의 중요성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환경을 생각하면 위기라는 단어부터 떠올리게 된 시대지만 자연은 여전히 우리에게 신나게 뛰고 뒹굴 수 있는 푸르고 넓은 품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체험 속에서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체계적인 교육 안에서 고민하고 토론하며 환경 문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은 그래서 소중합니다. 환경 교육이 더 이상 특별한 활동이 아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애써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